이거 뭐지? 잠깐만. 또 고정관념을 많이 깨시면 더 좋은 답변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섬찟했죠.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죠. 우리 지원자가 눈치는 있다. 그러니까 네, 지난 시간에 그 역량과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또 칭찬도 많이 받으셨지만 또 갈굼 포인트도 있어가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또 면접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인성에 대한 부분, 조직적 활동의 부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또 피드백 드리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력서를 보니까 그래도 조직 경험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이제 조직에 처음 들어갔을 때 좀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력서를 받았는데 경험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지원자분에게 좀 적응력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적응력,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 생활에서도 굉장히 더 중요하고 최근에 적응력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세요? 뭐 당연히 이제 MZ가 키워드가 대두가 되면서 맞아요. 세대 갈등에 대한 문제가 조금 MZ라는 단어 안에 좀 융합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고요. 이게 지금 조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로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직 활동을 직접적으로 많이 못 해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나가는 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제 입사시키고 난 다음에 뭐 교육시키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바로 그냥 업무에 투입돼가 돈을 벌고 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적응력이라는 질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 강점이자 장점이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항상 들었던 말인데 너는 처음 봤는데 되게 10년 된 친구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인사를 굉장히 먼저 잘하는 편인데요. 그만큼 전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거는데 거리낌이 없는 편입니다. 오늘 우리 지원자분 그 면접 보실 때 저한테 들어와서 인사하셨잖아요. 인사 잘하셨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죠. 눈을 못 마주쳤어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지원자의 적응력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인사를 잘하는 건데, 면접장에서는 딱 면접관이 봤을 때는 인사를 못한 건 아닌데 그냥 똑같았어요. 그냥 긴장하셨고,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면접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잘하신다고? 아까 나한테 인사를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네. 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말보다는 내 눈앞에 벌어진 거를 더 믿기 때문에 부족한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이 인사 잘한다라는 걸 적응력으로 강조하시려면은 면접장에서 인사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어떤 장점, 이 팀 활동할 때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의견을 개진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물론 듣고서 생각 말하는 경험을 하고요. 사실은 팀 활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의견을 내거나 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식사를 할 때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특별한 해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원자의 성향이, 면접 때 성향이 굉장히 거침없이 나름 또 우리 지원자의 이야기를 하는 분이잖아요. 그치,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는 너무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혹시나 면접관이 그런 의심을 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지원자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게 장점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갈등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뭐 수용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기억에 남는 타인과의 어떤 갈등 상황,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먼저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하고 하다 보니 좀 월권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 충분히 대화를 시도를 하고, 내가 사실은 너 도와주려고 했던 거 뭐냐? 내가 너에게 월권이라는 느낌을 주고 하면 그건 나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점에 있어서 도와주려고 했던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연구해서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월권처럼 느껴져. 이게 되게 공감이 됐던 소재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친구를 위해서 아이디어 준 건데, 야, 내일인데 네가 뭔데?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재를 잡으신 것 같은데 좋은 소재이고요. 제가 그동안 우리 취준생들을 컨설팅하면서
많이 들어보지 못한 소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변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적인 측면에서도. 여기서 이제 보완해야 될 건 뭐냐면 방금 그 친구가 월권의 느낌을 느낀 것도 기분 나쁘지만 아니 그런 걸 알려줄 거면 뒤에서 이렇게 좀 알려줘야 내가 체면이 좀 사는데 그걸 대놓고 얘기해버리면 내가 좀 모양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그 친구의 갈등의 쟁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은 이런 상황이면 이 친구가 좀 기분 나쁘겠다 사고한다. 좋아요. 하지만 그 친구가 지금 기분 나쁜 포인트는 월권이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약간 그런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답변 내용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이게 정말 상대방의 갈등의 쟁점인가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셨다면 더 답변을 잘할 수 있었겠죠. 지원자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는 편이에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 요거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퇴사로 연결되거든요. 저는 다양한 취미가 있습니다. 뭐 댄스 스포츠도 그러하고요, 등산도 그러하고 필라테스며 여러 가지 몸을 쓰는 활동을 좋아하는데요. 운동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고. 너무 좋아요. 혹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운동도 있나요? 대부분 같이 하는 운동이고요. 특히 등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직장 다녔었던 그분들이랑 아직까지 등산 다니고 저는 사실 그런 것까지 얘기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등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전에 있는 직장분들 아직까지도 같이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뭔가 어쨌든 이 친구는 대인관계 진짜 문제는 없겠다. 막 억지로 막 느끼하게 막 취업용으로 때려박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이런 것 제가 봤을 땐 어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이다. 지원자가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줬던 경험 말씀하시는 네. 걸까요? 와 이거 뭐지? 잠깐만.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제가 항상 완벽하거나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럴 때 저는 좀 화장이 나오는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서 저한테 불만이나 불만족스러운 있는지 그거를 창작에 들어보고 저에게 있어서 조직을 생각하고 조금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아버님과의 갈등 상황을 먼저 얘기를 가족은 좀 배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요거는 어떻게 답변했으면 좋을까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거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왠지 내가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줬다라고 하면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이라면. 나쁜 사람.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지원자가 존경하는 상사분께서 우리 지원자에게 무조건 뭐 잘한다 이렇게 안 했을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지원자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줬을 거예요. 그럼 그분이 과연 우리 지원자에게 악의를 갖고 그렇게 했을까? 그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본인이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경험이 있느냐? 같이 일했던 동료나 후배에게 스트레스를 준 적이 있다. 팀의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나중에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꼭 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도 들었고 또 이 친구가 그렇게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에게 좀 모질지만 업무적인 측면에서 좀 더 높은 목표를 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래도 얼마든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선생님, 면접에서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저도 못해요. 저는 그냥 피드백 주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지 저도 실전에서 이렇게 면접에 질문을 받게 되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저 우리 지원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고정관념을 많이 깨시면 더 좋은 답변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반대했는데 우리 지원자가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캐나다 유학,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원자는 어쨌든 전반적인 느낌이 소신도 강하고 나름 뭐 대인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혹시 모르니까 이 친구 뭔가 주변 사람들과 좀 트러블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주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을 밀어붙였던 경험을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명확한 목적 없이 캐나다를 떠난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가는 곳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가서 하고 싶은 첫 번째로 인권축제 봉사활동, 두 번째로 이제 국제영화제 봉사활동. 지금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섬찟했죠.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질문만 봤을 때는 얘기할 수 있는 답변이지만 면접관의 의도는 사실은 이 친구가 너무 좋은데 이런 모습 보여주면 내가 조금 걱정될 것 같은데 거기서 나한테 좀 안심을 줬으면 좋겠다. 이 상황에서도 본인이 최대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들을 들어보고 또 그런 것들도 어떻게든 내 소신 안에 반영하려고 하는 모습 뭐 그런 게 좀 더 들어왔다라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 면접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질문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을 봤을 때는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런 걸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원자가 오늘 이 면접에서 인성 면접에서 본인의 어떤 인성적인 측면을 어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어떤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되게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겪기도 했고 앞서 당황하여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지만 다양한 갈등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제 의지라든지 제가 말하고 싶었던 바를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과 융화하고 어울리는데 그리고 이 조직을 지키는데 조직의 문화성을 지키는데 되게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원자가 눈치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기가 막히게 면접관이 지금 괜찮긴 한데 그래도 뭔가 수용성에 있어서는 좀 더 확인하고 싶은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지원자가 맨 마지막에 그런 융화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조직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걸 얘기해 버리니까 오케이 여기서 내가 좀 안심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어필하고 싶은 부분에서도 그냥 뭐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면접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뭔가 그래도 내가 이런 걸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잘 타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어떻게 가서 말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100번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 움직여서 이걸 결과를 내가 직접 보고 수정하는 부분을 수정을 하고 디벨롭하는 것을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느껴왔던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혁쌤들이 주신 어드바이스가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셨던 부분을 좀 더 디벨롭해서 좀 더 나은 답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